안녕하세요. 경기물류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정보교사 최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학업계획서 작성법입니다. 이 학업계획서는요. 여러분들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여러분들의 이력,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뭐 창체 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들 진로에 맞는 형태의 학업을 계획한다. 계획하는 문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안내하면서 작성하게끔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는 부분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들, 경험들을 작성해서 졸업할 때 진로를 어느 쪽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렛츠 고! 네, 학업계획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모두 학업계획서 쓰는 양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인적사항 하나 쓰는 게 있고요. 2학년들은 이렇게 인적사항 1학년, 2학년 포함해서 두 개의 학년 걸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제물류과와 국제경영과가 다소 배우는 과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1학년 걸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번과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요. 학번.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만들어준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학번과 이름은 여러분 아마 인쇄되어 있는 것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번과 이름은요, 홀수 쪽에 있습니다. 이게 1쪽이고,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 학번과 이름이 있으니까 두 자로 되어 있는 거, 3, 4쪽 두 면에 있는 학번 이름이 있는 곳에다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제경영과하고 물류과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학업계획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국제경영과 학생들은 국제경영과 학생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국제물류과 학생들은 국제물류과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적사항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은요, 한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1학년과 2학년 모두 한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문 선생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한글 여러분들 이름과 한자 이름 아마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패스 해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 학업계획서에 공란이 있는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학년 반 번호입니다. 1학년은 1학년 써놨고요. 그 다음에 2학년도 마찬가지로 여기 2학년은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이제 두 번째 문항 한번 볼까요? 문항보다는 설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학업계획서 내용. 진로 적성 검사 및 진로 탐색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로 적성 여러분들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전에 1학년도, 2학년도 모두 진로 적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 추천한 직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로 적성 검사에 따른 추천하는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성 및 흥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지고 소질이에요.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한다. 나 이런 분야에 좀 탁월하다. 이런 부분에서 는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게 적성이고요. 흥미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성 및 흥미 작성해 주시고요. 추천 직업하고 작성 흥미 해주시고 과목 선택 시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진로 적성 검사했을 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다. 아니면 이런 뛰어나다. 라는 분야의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한 내용이 강점과 약점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다음 세 번째 진로 희망입니다. 2번과 3번은 좀 달라요. 2번은 진로 적성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3번은 진로 희망입니다. 누구 희망? 여러분들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나는 직업을 갖고 싶다. 나 이것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싶다. 그걸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 주세요. 다음 오른쪽이 희망사유입니다. 희망사유는 내가 이 진로를 결정한 이유,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 이런 쪽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용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진로를 희망하는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진로 희망 관련 산업체 학과 탐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희망을 해 주셨죠? 그러면 이 진로를 하고 이거 진로 희망한 것을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것을 이루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쪽의 산업체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 왔지만 우리 학교에 물리과 경영과였지만 이 두 개 과 말고 다른 곳에 더 희망이 있고 그곳으로 가고 싶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의 산업체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체 취업하기 전 단계로 해서 대학을 선택하면 되겠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대학 내에서 배우는 과목, 배우는 전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희망학과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조금 우리 학교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작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저희 학교에는 국제 물류과와 국제 경영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물류과와 경영과에 졸업할 때 이쪽 산업 쪽으로 이제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제물류과는요. 무역사무원, 국제물류과의 또 한 부분은 물류관리사무원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배정해 놨습니다. 국제경영과는요. 회계세무사무원, 그 다음에 금융사무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과에 두 가지의 인력 양성 유형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 총 우리 보면 국제물류과가 경영과 두 개 과가 있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코스제는요. 인력 양성 유형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것 관심순입니다. 관심순위. 선생님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진로에 관련된 부분은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교육과정상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중에서 관심 있는 거 1순위, 2순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금방금방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역사무원, 물류관리사무원, 회계, 세무사무원, 그 다음에 금융사무원 이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1순위, 2순위를 작성을 이곳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과목 이수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생님 2학년 국제물류과 거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물류과 거. 그래서 1학년 과목 때 이런 과목에 이런 것을 배우고 운영단위 쓰고 1학년 1학기 2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하나도 몰라요 얘기할 것 같아서 이거를 쭉 내리시면 여러분 두 번째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기초 탐구 그 다음에 교과 연계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나눠준 프린트를 보시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 기초라고 되어 있죠?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그 다음에 국어라고 되어 있고 과목 국어입니다. 국어. 그래서 기초 영역 교과 영역에 국어 써주시고 기준 단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마시고요. 운영 단위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단위 국어 6단위 1학년 때 3 배운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어떻게 써요? 여러분 들어와서 여기다가 국어 운영 단위 아까 6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학기 때 3단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학년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교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과를 보면요. 이 밑에 쭉 보시면 2학년 전문교과가 보시면 여기 2학년 전문교과에 요거네. 여기 2학년 정보처리와 관리 4, 그 다음에 운영단위는 여기 8단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학년 정보처리와 관리 운영단위 8단위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2학년 때 여러분들 2학년 학생들은 기업자원 관리하고 금융일반을 한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목을 체크 표시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체크 표시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1학년들 같은 경우에요. 1학년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내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택한 과목 지금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선택하는 과목 여기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한 과목 금융일반이면 금융일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저희 학교는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1학기, 2학기 모두 배웁니다. 도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학기제가 아니고 이 과목 선택은 학년 단위의 1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금융일반 들었는데 1학기 때는 하고 2학기 때는 다른 걸 듣고 싶어요. 기업자원 통합관리를 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선택했으면 2학기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과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1학년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서 1학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경영과 거 보고 있는데 요게 단위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1학년 여러분들은 요 2학년 때 듣는 과목 중에 기업자원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과목만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 코스 필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 요게 55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업과 경영이라는 걸 배우는구나. 선택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무역금융 업무를 배울 수 있구나 해서 여기에다가 4 다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 있는 선택 과목이 저희가 1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선택 과목이 내년에 바뀔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2학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1지망, 2지망, 1순위, 2순위 한 대로 요게 만약에 무역사무원이라면 무역사무원에 해당하는 수출입 관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요게 체크 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회계 금융사무원을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금융사무원에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인력 양성 유형에 맞게끔 이 코스 필수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선택 과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수강 신청한 결과를 봤을 때 수강 신청 인원이 미달한 과목이 나왔습니다. 교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 국제 물리과 같은 경우는 창업 일반과 총무가 수강 신청 인원이 6명, 3명 나왔습니다. 저희가 13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과목을 개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6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적게 나와서 창업 일반은 폐강됐습니다. 그리고 총무도 3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서 폐강됐습니다. 그래서 창업 일반과 총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업 일반과 총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야기한 대로 물리과 학생들 중에 도제 학급 학생들은 지정한 교과목으로 꼭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과목을 지금 쭉 2학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다음에 7번에 보시면 희망 진로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현황 및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요령 보시면 현재까지 취득한 자격증을 작성하고, 두 번째 앞으로 취득해야 할 아니면 하고 싶은 자격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 진로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 네모를 부의 표시를 한다. 네모난 거 있죠? 그래서 내 1학년 때 1학기 때 내가 ITQ 땄다 그러면 ITQ 한글 이렇게 쓰시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내가 지게차 땄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땄다. 3학년 때는 보니까 내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올해 못탔는데 올해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내년에 꼭 전산회계 운용 기능사 3급을 따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내가 내 진로가 사무직을 가겠다 그러면 ITQ 필요하죠? 그러면 체크 표시. 그 다음 2학년 때 지게차 운전기능사 땄지만 사무 쪽에 많이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패스. 컴퓨터는 엑셀 필요하니까 하고 전산회계 사무직 봐야 되니까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격증, 딴 자격증에 대해서 관리가 앞으로 어떤 자격증을 탈 것인지 부분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자격증 아니면 취득해야 할 자격증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희망 진로 분야에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현황 및 계획입니다. 내 1학년 때 밴드부를 했어요. 밴드부를 했을 때 동아리 학생들과의 협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대 효과. 앞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함양. 그리고 밴드부 가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봉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대 효과가 있었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 2학년 하고 있는 동아리 그다음에 하고 3학년 때 내가 희망 진로가 이건데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동아리의 명을 지금은 없더라도 내년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명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1학년들은 2학년, 3학년 때 희망하는 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봉사활동 1학년 때 요양원에서 월 1회 봉사활동했다. 이런 특별한 것들. 그 다음에 학생 자치회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 봉사활동에서 시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0시간이 기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키워줄까요?
슈르롱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율동아리라든지 학생활동이라든지 여러분들 했던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러면 1학년 것도 볼게요. 1학년 것 똑같습니다. 1학년 것 똑같아요. 그래서 희망, 진로 분야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현황 및 계획. 여러분들 1학년들은 2학년, 3학년 거 좀 거창하게 좀 세워놔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직 1학년이잖아요.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학업 계획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쪽은 뭐예요? 각 학년도별, 그다음 과별 여러분들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 어디 두 번째 쪽에 있는 이 체크리스트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1학년, 2학년 같이 학업 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잘 해보시고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단 비워놓으시고 선생님도 한번 여쭤봐 주시고요.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게 좀 나한테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교육과정 도제실로 와주시면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작성해요? 여쭤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요. 2020학년도 1학년과 2학년의 학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들 활기차게 잘 보내세요. 안녕.